안녕하십니까. 희사모의 부동산 뉴스입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주 모기지의 융자 신청이 77%가 급증되었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 급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7주간의 전날 대비를 기록해 봤을 때 뭐니 해도 지금 굉장히 금리가 좋죠. 굉장히 금리가 좋다 보니까 이참에 낮은 금리로 부동산 투자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심사는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융자 신청이 77%가 늘어난 거지 융자 승인이 77%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조금 더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오렌지 카운티의 레지스터지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2일 사이 약 7주 동안의 이 모기지 융자 신청 건수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신규 모기지 융자 및 재융자 신청이 급증했다는 보도입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 사이 가주 내의 모기지 융자 신청이 46%까지 급감하면서 바닥을 치다가 이후에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난 7주 동안에 걸쳐서는 모기지 융자 신청이 전달에 비해 무려 77%가 늘어나면서 급반등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이렇게 급반등한 77%의 이 프로테이지는 1년 전 2019년의 이 기간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모기지 융자 신청이 1.7% 하락한 수치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자택 대피령이 전면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기지 융자 신청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약 1.7%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근데 냉정히 말하면 한 17% 정도가 하락을 했어야죠. 지금 이 팬데믹의 코로나 영향에 지금 미국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1.7%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이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아직 이 stay at home 대피령이 전면 해지되지도 않았는데 모기지의 융자 신청이 계속 늘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죠. 상당수의 많은 바이어들이 지금 이 타이밍을 부동산 투자의 적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저희 희사모 영상을 들으셨겠지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스탁에 비교해 봤을 때는 한 100배 정도는 단위가 크죠. 일반 개미라고 한다면. 스탁은 아마존 같은 우량주들은 사실 사고 파는데 굉장히 이 한 주당의 단위가 크니까 부담되지만 그렇지 않은 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동산의 이 덩치에 비해서는 100배가 아니고 어떤 때는 1000배까지도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평생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동산 집을 몇 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평생 한 채도 사지 못하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 투자자도 1000개, 2000개까지는 사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들어가는 분들은 더욱더 신중하고 공부하고 자료 설치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서 항상 어떻게 한다?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한다는 건데 자, 정상적인 우리의 예측으로 본다면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와치하고 지켜봐 봐야죠. 그렇죠. 굳이 이거를 지금 모기지 신청을 들어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다. 오케이, 난 살 거다. 투자할 거다. 이게 지금 우리의 이게 바로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움직임. 자, 저희 채널의 영상을 비롯해서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미국 부동산에 대한 영상들이 있는데 참고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희사모의 부동산 스텝진들의 리포트도 보면 굉장히 좌와우가 극명히 엇갈리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no, 지금 들어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거로 내세우는 근거 자료들이 굉장히
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은 바로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뭐냐면은, 자, 위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대선 이후에 내년에는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건 사실 많은 사람들과 언론에서 예측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항상 부동산 시장은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부동산 우리 채널 첫 번째 영상이었나? 그때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죠. 부동산 이 리얼 에이전시도 아닌 그 브로커죠. 그 위에 있는. 한때 굉장히 경기가 좋았을 때 자기 집을 5채까지 가지셨어요. 응? 이 부동산 브로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 일을 하니까 뭐 수수료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먹으니까. 그리고 봤을 때는 남주기 아깝고 정말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났을 때 집이 한 채도 없더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정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참에 한 가지 광고. 저희 부동산 채널에 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세요. 댓글로. 근데 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을 이 표현의 선을 넘기시면 과감히 사라지시게 됩니다. 저희 채널은 토론하는 장이 아니에요. 예.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게. 특별히 부동산 관련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자꾸 본인의 얘기를 쓰시는데 그냥 본인 채널을 오픈하세요. 오케이? 그냥 본인 채널을 오픈하셔서 본인 이야기를 올리시라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투자를 받아서 저희 히사모 부동산을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기가 봤을 때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뭐 지금 남의 채널에 댓글을 그렇게 힘들게 다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보수적인 거, 진보적인 거, 급진적인 거, 정말 보수적인 거, 모든 내용들을 규합해서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시각들과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투자의 원칙이 세워져야겠죠. 다시 한번 오늘 신문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택 대피령이 전면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모기지 융자 신청이 늘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주목해야 되냐면 부동산 시장도 뭐다? 심리 시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미국의 부동산이나 스탁이나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팬데믹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 스탁이 곤두박질 칠 때도 보면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터졌다고 지금 나한테 당장 뭐가 불이익이 오는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다 집어 던지죠? 그렇죠. 심리적인 거예요. 막 주식의 지표가 막 밑을 향해서 막 곤두박질 치는 거 보면 금방이라도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부담과 두려움이 있죠. 거기에 대한 주식 경험제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급락하는 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 자택 대피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지금 늘어났어요. 신청이 77%가 늘어났어. 이미 그거는 상당수의 많은 부동산 바이어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번 코로나 때 주식 시장을 들어갈 타이밍으로 잡고 이미 액션을 취했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액션에 취한 상황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것대로 하면 다 부자 되게. 자, 이 스티브 양이라는 융자 에이전트의 말에 의하면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재융자 신청이 폭등을 한 것도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제 집을 새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론 받아서 집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시 재융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재융자 신청을 한 것까지 포함이 돼서 이 77%의 신청률이 늘어났다는 것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꼬투리 잡고 그러지 말고 제가 다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랜더들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이미 한번 당했으니까, 부실 대출로 인해서 랜더들이 한번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해요. 특히 코로나로 신청 가능한 모기지 납부유예 신청과 재융자 신청을 동시에 한 주택 소유주들의 경우 더욱 승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시장 역시 불투명해져 모기지 융자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비즈니스를 운영 중에 있는 주택 소유들 중 PPP론을 받은 경우 모기지 융자 심사 시 PPP론의 쓰임새를 세세히 확인하는 경우도 많아 신규 모기지 융자나 재융자를 신청할 계획인 이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융자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업계 역시, 부동산 시장 역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기지 승인율이 예전에는 80%에서 한 90% 정도였던 에 비해서 현재는 60에서 70%대로 줄어들고 있어요. 통계입니다. 통계. 그러면 약 한 20% 정도가 좀 줄어들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10명이 신청했으면 8명에서 9명 정도는 승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명이 신청하면 6명에서 7명 정도만 승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남가주 주택시장의 매물이 부족한 상태로 주택 가격 하락을 부추기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알려드린 거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마켓 시장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우려되지만 우려되는 것은 큰 물줄기예요. 하지만 저금리에서 비롯되어 급증한 모기지 융자 신청 건수는 남가주 지역의 주택시장을 붕괴 위험의 우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재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100불이 그들에게는 1센트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뉴스를 올리면서 오늘 마이너리그 미국의 마이너리그 선수들 한 1000명 정도가 대거 실업자가 될 것으로 결정됐다는 뉴스를 듣고 정말 돈 없으면은 정말 사회의 마이너리그들은 이렇게 길거리를 먼저 내몰리는구나 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까웠는데 마이너리그뿐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인들에게도 많이 낯이 익을 거예요. 유명 앵커들도 지금 방송국이 왜 코로나 때문에 재정난이 생기지? 광고주들이 많이 떨어지나 보다. 그렇죠? 그렇다고 유명 앵커들을 대량 해고시키면 되나? 몸값이 비싸서 그렇구나. 혹시 본인의 몸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조금 낮추고 들어가시는 것도 레이오프 당하지 않는 좋은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히사모의 부동산 뉴스는 결론은 이겁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뭘 지켜봐야 되느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아직 스테이 앳 홈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청을 77%나 했어? 와우. 근데 승인율이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 승인율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5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서류만 갖추고 제대로 자격 조건만 갖춘 사람들한테는 무난하게 론이 나온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유학 갔잖아요. 20년 전에도 미국에 I-2N에 유학 받기 정말 힘들었어요. 재정보증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제 동기들은 유학을 포기했어요. 왜냐면 좀 더 나아질 때를 대기하자.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될 놈은 된다. 그리고 준비된 서류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면 되지.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오지 않은 친구들 지금 저를 보고 많이 부러워합니다. 네. 안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가주의 모기지 융자 신청이 77%가 급증했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남가주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목해야 될 뉴스였습니다. 새로운 소식들과 자료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또한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